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의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농민들도 구조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쌀값 하락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쌀 생산보다 소비가 더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겠죠. 2000년에 쌀 생산량이 529만 톤, 우리 국민 한 명이 한 해 동안 먹은 쌀은 94kg입니다. 감소폭을 좀 보시죠. 저기 차트 보면 똑같이 줄긴 줄었는데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결국 저 작년 차트에서 보이는 쌀 소비량과 생산량 저 간극이 남아도는 쌀인 셈이죠. 결국에 많이 먹지 않아서가 이유라는 건데 우리 국민 식단이 많이 변했죠? 그렇죠. 제가 최근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특이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육류 소비가 쌀 소비를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저탄고지, 사자성어 아닙니다. 적은 탄수화물에 많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간 식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쌀 소비가 줄어드는 속도도 더 빨라진 거죠. 자,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하다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쌀이 창고에 천장까지 쌓여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역대급 수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산지 곳곳마다 하도 쌀을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나락산성이라는 좀 웃지 못할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거든요. 미국 창고, 건조장, 심지어 양파 같은 걸 보관하는 냉장 창고까지 쌀을 우겨넣고 있고요. 공장 창고까지 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쌓아둘 곳도 없지만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 들어서 이미 작년에 생산된 물량을 사는데 7,900억 원을 썼고요. 2년 보관하는데 8,470억 원가량 듭니다. 여기다가 오늘 밝힌 45만 톤 사는 데에도 1조 원 가까이 들고요. 보관에는 또 1조 원 넘게 들어갑니다. 헐값이라도 중간에 팔아챙기면 좋은데 사가는 곳이 없으니까 3, 4년 넘게 묵히고 사료로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 고민이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비용도 문제인데 저장하는 비용도 크다. 자, 시청자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저장소 비용도 큰데 쌀 수매만이 답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의석수를 앞세워서 남는 쌀을 의무로 매입하자, 이걸 법으로 못 박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겁니다. 내년에 갑자기 농민이 쌀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이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적어도 담보해주자. 이런 의도입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돈은 돈대로 들고 농업혁신은 제자리 걸음하는 미봉책이 될 거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들도 못하던 걸 야당이 되니까 지금 정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19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식생활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또 쌀뿐만 아니라 콩이나 옥수수 같은 다양한 식량 자원이 있죠. 이걸 확보해야 한다는 식량 안보 개념도 강해졌습니다. 그전부터 우리가 식량 안보 관련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4,200억여 원을 들여서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 2018년에서 재작년까지 시행을 했거든요. 실제 당시에 콩 재배가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재작년에 유례 없는 장마가 흉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쌀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흐지부지가 됐고 쌀 농사로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 쌀값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논에서 다른 작물을 경작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 다시 시행을 하는데요. 예산이 720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 지속적으로 배정해야 진정한 식량 안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쌀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루에 5개씩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좀 작물을 다양화하자, 이게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쌀이 우리 주식이란 거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쌀을 빵에 쓸 수 있는 분질미나 쌀 가공식품을 좀 만들자, 이런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 환구시보의 최근 기사인데요. 중국이 쌀 부족으로 올해 쌀 수입이 42%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해외에도 분명히 쌀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쌀 공급이 과잉입니다. 하지만 고급 쌀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해서 지금은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쌀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내수만으로 모든 걸 떠안고 끙끙대면서 해결하기보단 이렇게 치밀하게 쌀 수출을 기획하는 방안도 길게 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안건우 기자였습니다.